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골드세터 휴스턴의 시리즈가 내일 바로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스턴까지 이동을 하는데 휴식 시간은 딱 하루고요. 비행거리는 꽤나 됩니다만 이제는 뭐 체력뿐만 아니라 또 전략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내일도 이 경기는 뭐 제가 중계를 하고요. 아침 8시 30분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이 경기 한번 관전 포인트 및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선발 라인업 변경을 암시했었죠. 벼랑 끝에 몰린 이메 우도커 휴스턴 로켓츠 감독이 4차전 종료 이후에 선발 라인업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선발 라인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변화를 가할 것이냐? 가할 수 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미 버틀러의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3번의 주전 라인업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을 고정하지 않고 바꾼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메 우도카 감독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고착화된 그런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발 라인업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스타팅 라인업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예상은 일단 시리즈 4경기 중에 3게임이나 한 자리 득점에 그친 제일런 그린을 벤치로 보낼 거라고 봅니다. 정규 시즌까지 범위를 늘린다면 지난 7경기 중에 6번이 한 자리 득점이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복이 심하고 차라리 고점이 높지 않아도 평균 17점, 16점, 18점 그냥 고르게 득점하는 게 낫지 38점 넣었다가 7점 넣었다가 9점 넣었다가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일정한 경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우도카 감독이 때마침 그런 얘기도 했겠다. 제일런 그린이 너무너무 지금 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그린을 대신해서 주전으로 출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빅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1번 프레드 밴블리, 2번 딜런 브룩스, 그 다음에 3번 아멘 탐슨, 4번 자바리, 5번 생군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벤치 멤버로 나선다면 타리 이슨을 먼저 쓸 가능성도 있죠. 네, 이슨도 4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휴스턴의 선발 라인업은 바뀔 것이고 그 중에 강등되는 선수는 제일런 그린, 그리고 주전으로 격상되는 선수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디그린이 5차전에서는 극도로 냉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그린의 2025년 플레이오프 누적 테크니컬 파울이 3개예요. 3개인데 문제는 7개부터 출장 정지입니다. 그쵸? 2경기당 하나꼴로, 2개당 하나꼴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벌금도 쌓이고요. 지금 1라운드에서 이미 3개를 쌓았다는 건 워리어스의 목표가 1라운드가 아니잖아요. 2라운드도 아닙니다. 컨퍼런스 결승 나아가 파이널까지 진출을 하는 것인데 이 플레이오프 테크니컬 파울은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누적됩니다.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 파울 3개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수치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 테크니컬 파울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었고 또 원정이기 때문에 디그린도 원정에서 우리가 아주 우호적인 콜, 유리한 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워낙 두뇌가 명석하고 모터가 빨리 돌아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 들어서 디그린이 가장 냉정하고 가장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그린의 테크니컬 파울 없을 것이고 플래그런트 파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2025 플레이오프 기준 테크니컬 파울 순위를 살펴보면 드래먼드 그린이 3개고요.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이 현재 클리퍼스와 덴버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2개였어요. 바비 포르티스 2개, 노만 파웰 2개, 크리스턴 2개. 덴버와 클리퍼스 시리즈에서 완전히 몰아나왔네요.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는 이제 더 이상 테크니컬 파울을 쌓을 수 없게 됐습니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먼드 그린이 현재 1위고 7개까지 머지 않았어요. 지금 3개일 뿐이지만 이건 누적이기 때문에 디그린은 극도로 조심할 것이고 굉장히 얌전하고 경기에 집중할 디그린의 5차전을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휴스턴은 내일이 없죠. 엘리미네이션 위기에 올렸습니다. 한 게임 지면 탈락하는 경기. 엘리미네이션 경기 혹은 벼랑 끝 승부, 이렇게 한글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선 1, 4차전 양팀의 반칙 개수를 한번 볼게요. 1차전 휴스턴이 15개, 워리어스 18개, 2차전도 휴스턴이 17개,
워리어스 18개, 미세하지만 더 많았습니다. 3차전 휴스턴 17개, 골든스테이트 21개, 처음으로 20개를 넘는 그런 시리즈였고요. 4차전 휴스턴 21개, 골든스테이트 22개.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단 한 개라도 휴스턴보다 파울을 더 범했습니다. 물론 그 차이 자체가 뭐 딱 9개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시리즈 통틀어서. 그래도 골든스테이트가 매 경기 반칙을 더했죠. 자, 하지만 휴스턴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과정, 그 다음에 농구의 뭐 미덕, 훌륭한 뭐 그런 과정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홈이기 때문에 파울의 강도라든지 혹은 파울의 빈도 자체가 저는 높아질 것이다. 승리를 거두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저는 다수의 파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는 또 아주 파울을 잘 얻어내는 지미 버틀러라는 아주 훌륭한 자유투 게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경기는 시리즈 처음으로 휴스턴 파울 개수가 골든스테이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뭐 차이가 정말 미미하게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내가 정말 승리하기 위한 의지, 그 다음에 또 승리를 하고픈 그런 마음을 앞세워서 파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급해서 혹은 경기를 내 뜻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원하는 저지르는 그런 파울 개수도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휴스턴 로켓츠의 파울 개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시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이 휴스턴 로켓츠의 파울 개수는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19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들어서 파울 개수가 오히려 적어졌지, 정규 시즌 때는 반칙 개수가 19개로 전체 20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파울 개수가 10번째로 많았다는 뜻이죠. 자, 반면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파울 개수였고, 뭐 올 시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19.2개니까 휴스턴보다 살짝 더 많죠. 23이었는데 내일만큼은 휴스턴 로켓츠의 반칙 개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스테픈, 원래 워델 커리죠. 미들네임이 이제 워델인데 저는 스테픈 킬러 커리가 내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시리즈 탈락 위기에 놓인 경기를 우리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즉 앞서갈 수 있는 팀이 한 게임만 이기면 시리즈가 끝나는 경기를 클로즈 아웃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의 클로즈 아웃 게임 기록을 제가 스탯뮤즈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4경기 37.9분 뛰면서 와, 기록이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어요. 28.4득점, 5.5 리바운드, 6.9 어시스트, 1.4 스틸. 볼륨은 뭐 환상적이죠. 완전히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경기에서는 그냥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야투 효율도 훌륭했습니다. 필드골 45.7%, 3점이 무려 42%였고 성공 개수가 4.5개였으니까 그냥 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유투 88.9%였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34경기 못 뛰고 은퇴하는 선수도 많은데, 스테픈 커리는 클로즈아웃 기회가 무려 플레이오프에서만 34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예상, 위의 기록을 상회하는 활약과 함께 수훈 선수 인터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즉 29득점 이상을 할 테고, 어시스트가 뭐 6개, 7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스테픈 커리가 본인의 등번호 정도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클로즈아웃 킬러다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기록은 물론 기록일 뿐이지만 그만큼 스테픈 커리가 상대에게 완전히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그 의지 자체가 본인의 역사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테픈 커리가 내일 펄펄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자. 저는 휴스턴 로켓츠가 만약에 4차전을 잡아냈더라면 이 시리즈 홈코트 어드밴티지, 잃어버린 홈코트 2점도 찾아오는 동시에 휴스턴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뭐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판정을 뒤로 하고 자유투 12개를 단일 경기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놓친다? 이길 자격이 없는 거죠. 어제 휴스턴이 지면서 시리즈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5차전 승리로 시리즈를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리즈는 뭐 저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자인할 수밖에 없고, 홈 엘리미네이션 경기가 저는 도리어 휴스턴 연건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홈코트 2점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휴스턴의 선수들은 대부분 대다수가 탈락 위기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있는 선수가
지금 경기 뛰는 선수들 가운데 뭐 딜런 브룩스, 프레드 밴블릿 이 정도가 전부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치러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오히려 저는 홈에서 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난 4차전 패배 자체는 3시간이 걸렸던 혈전이었는데 이 패배는 단 하루 만에 휴스턴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1옵션이 너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주전 라인업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가져갈 수 있는 라인업 변화 자체가 워리어스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선수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의 두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메이 우도카 감독도 엄청난 명장이지만 본인이 탈락 위기에 놓인 경기에서 여러 가지 패를 꺼내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저는 골든스테이트의 4에서 한 6점 차이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당초 이 시리즈가 2번 시드와 7번 시드의 대결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승수 차이가 많이 났어야 됐지만 서부 컨퍼런스는 워낙 팀 간 격차가 적은 편이고 실제로 2위 휴스턴과 그리고 7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수 차이가 4승이었어요. 동부로 가볼까요? 오늘 보스턴이 올랜도를 꺾었는데 그리고 2라운드에 진출했는데 보스턴이 2번 시드 그리고 올랜도가 7번 시드였는데 두 팀의 승수 차이가 무려 20승이었어요. 61승 대 41승 팀이었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은 52승 대 48승이었는데 뭐 그래서인지 이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해외 스포츠 배당 자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기는 게 정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 시드지만 마치 2번 시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까지 3대1로 앞서 있고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 너무나 중요했던 4차전을 잡아냈고 여기에 지미 버틀러가 돌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 끝에 보려본 경험이 적은 휴스턴을 상대로 저는 내일 워리어스가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5가지 예상 혹은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3차전, 4차전 또 이렇게 중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 같은 선수를 왜 많은 팀들이 영입하려고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휴스턴 로켓츠 같은 팀들이 왜 딜런 브룩스와 프레드 밴블릿 같은 선수들을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젊은 팀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휴스턴 로켓츠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밴블릿이나 혹은 뭐 딜런 브룩스나 벤치에 있는 제프 그린이 없었다면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자, 휴스턴 로켓츠가 벼랑 끝에 몰리긴 했습니다만 내일 홈에서 또 골든스테이트와 아주 재밌는 진감승부를 펼치길 바라면서 스티븐 애덤스도 빼먹었네요. 바라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반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경기 끝나고 리뷰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